네, 한국어 교육 실습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전체적인 이야기, 그리고 선생님들 지금 수강 신청이 다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주요 일정, 또 평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수강하실 때 다른 과목과 다르게 좀 유의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보도록 하고요. 또 줌을 활용해서 이번에는 모의 수업을 이제 그 실시간으로 진행하는데 오프라인으로 안 하고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줌을 활용한 모의 수업, 네,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또 이 중에는 케이스터디 실시간 온라인 수업 참관 신청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선생님들 이제 9월이 아니죠. 8월 30일 월요일 날 이제 그 강의를 딱 하시면 제가 등장을 딱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학기부터 실습이 한번 리뉴얼이 돼서 네, 화면에 등장하는 사람은 제가 등장할 거예요. 1반부터 7반까지 모든 분들 분반이 되어 있더라도 화면에는 제가 등장한다는 거 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7개 반 아마 선생님들 반을 다 확인하셨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운영 교수가 이제 반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운영 교수와 튜터가 있는데요. 1반은 이민우 교수님과 배성빈 튜터 선생님이고요. 네, 잘생긴 우리 이민우 교수님 등장하셨습니다. 2반은 정혜란 교수님과 안혜진 튜터 선생님. 네, 그리고 3반은 강영경 네, 교수님, 그리고 신민선 튜터 선생님. 네, 사진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아마 선생님들이 모의 수업 하게 될 때 이제 화면으로 보실 테니까 그때 이제 만나뵐 얼굴 드립니다. 자기 반이 몇 반인지 꼭 기억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4반은 저와 이현주 튜터 선생님이고요. 5반이 김은정 교수님과 유아영 튜터 선생님. 그 다음에 6반이 송은정 교수님이랑 저희 조교 선생님이시면서 튜터 선생님 해주시는 이윤선 선생님, 그리고 7반 이규정 교수님과 네, 이현주 튜터 선생님. 그래서 요 4반과 7반은 튜터 선생님은 이제 동일한 튜터 선생님 안내를 해주실 것입니다.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운영 교수의 기준은 뭔가 이런 거 궁금하실 텐데 일단 저희 학부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저희가 교수님을 모실 때는 그 외대 한국어문화교육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어문화교육원에 이제 강의 전담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 최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좀 이제 높으신 네, 교수님들 그리고 대학 강의도 하시는 그런 분들로 모셨기 때문에 아마 뭐 2반, 3반, 5반, 7반 우리 그 선생님들은 또 굉장히 실질적이고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물론 1반, 4반, 6반 저희 교수님들도 네, 잘 피드백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자기 반 교수님과 튜터 선생님 확인하시고요. 이제 8월 31일 첫 번째 주 화요일에 1차 과제가 나가요. 1차 과제가 뭐냐면 오늘 OT를 듣고 OT 내용을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는 건데 거기에 1번 문제가 그 자기가 수강하는 반의 교수님이 누구냐?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1반이에요. 그러면 노채환 쓰면은 틀리는 거죠? 이민우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채점을 하다 보면 어, 제 이름이 진짜 많이 나와요. 강의에 나오는 사람이 저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기 반 운영 교수님 강의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도 물어보거든요. 강의하는 사람은 저 노채환. 네, 그리고 운영 그 반을 운영하는 교수님은 반마다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또 이거는 선생님들 또 정보에 또 거기에 교과목 소개에 다 나오니까 그거 한 번만 확인하시면 이제 틀리면 좀 이제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하시고 틀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한국교실 개요. 선생님들이 이제 수강을 하실 텐데 이거는 학부 홈페이지에도 사실 좀 나와 있기는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온라인 컨텐츠를 수강을 해요. 이건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죠. 온라인 컨텐츠를 수강을 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강의안 작성이라는 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학습 지도안이라고도 하고 과제는 과제인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강의안 작성안을 하게 되고 운영 교수님들이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강의 참관을 9시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 수업은 이거는요. 이번 학기 아니라 일반적인 한국 교육 실습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 그 지금 사태가 아니라면 사실은 면대면 직접 만나서 모의 수업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유형 2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해외 거주자 분들 또는 장애하고 분들은 동영상, 본인이 수업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은 것, 그렇게 모의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일단 이렇게 왜 되었냐면, 국립국어원 실습 지침이 2021년 1학기부터 변경이 돼서 이 부분이 중요하게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참관 9시간이 필수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이 좀 굉장히 달라져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이번 지난 학기부터 네, 반영을 해서 교과목을 리뉴얼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사태여가지고 2학기에는요, 유형 1, 면대면 모의 수업을 하지 않고 면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줌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오시지 않아요.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학교에 오시지 않고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온라인으로 하지만 실시간,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는 반드시 온라인 접속해야 돼요. 저희 그냥 강의 듣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시간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진행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저 그 시간에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실습, 모의 수업 시간이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참관도 원래는 코로나가 아니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봐야 되는데요. 국립국어원에서 코로나 사태에서는 2021 2학기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보는 것을 허용을 한다. 저희가 그 두 가지 방식을 안내를 하는데요. 수업, 선생님들이 이제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아니야. 그 다음 주 월요일 8월 30일부터 수업이 시작되면 그 컨텐츠 안에 9시간의 참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수업을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나는 좀 실시간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고 싶다로 K-스터디 센터 실시간 온라인 참관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온라인 참관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2학기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고 내년 1학기는 사실 아직 지침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해결될지 안 될지 잘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내년에는 이제 뭐 극적으로 다 코로나가 해결이 돼서 전면, 대면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이번 학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신청 자격은 사실 지금 수업을 들으시고 수강 신청이 되신 분들은 이것을 다 충족하셨기 때문에 되신 거예요. 근데 혹시 이제 그 오늘 수업 들으신 분 중에 나 실습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실습 과목은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궁금하죠? 아니, 왜 신청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실습은 선생님들 인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인턴으로 활동하는 건데 준비가 없이 첫 학기부터 실습을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과목을 들어야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예비교원으로 역량을 갖추는데 필요해서 이런 그 자격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전공이나 복수전공 2급 자격증을 취득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문규정 1학기에 다 들으셨을 거예요. 어문 규정을 안 들으시면 이거 신청 못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앞으로 실습에 수강할 예정이신 분들은 1학기에 내년에 듣지 뭐 하시면 안 되고 네, 본인이 첫 번째 다가오는 1학기에는 어문 규정을 반드시 수강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태길인데 요거 한국어 교육과 언어 교수 이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것은 2학기 입학하시는 분들은 입학하시는 첫 학기에 반드시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4학기에 원활하게 실습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또 1학기 입학하신 분들은 2학기에 반드시 들으셔야만 실습 자격 요건을 신청하시는데 무리가 없으니까 수강 신청해서 이미 다 들어오신 분들은 괜찮고요. 앞으로나 실습 신청할 계획이다 하신 분들은 네,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전공도 마찬가지로 언어 교수 이론을 안 들으시면 신청 못 하시니까 네, 생각하신 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수강 신청 절차는 다른 것과 굉장히 많이 달랐죠. 먼저 저희가 6월 말에 공지가 나가서 선생님들이 앞에 말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를 저희가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서 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이 자격 조건은 합격자에 한해서만 학교에서 일괄로 수강 신청합니다. 사이버 외대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한국교육 실습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이버대는 이러한 절차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국립국어원 지침에 따라서 30명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전부 다 오픈할 수는 없고 그것에 따라서 수강 신청을 하고 있고 수강료를 개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내시고 실습비를 내게 되는데 이 실습비 내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실습비는 선생님들이 하는 거와 다르게 저희가 국립국어원과 함께 서류 작업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 달리 어떤 평가나 그런 국립국어원과의 어떤 행정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참관비는 온라인 참관을 선택하신 분들은 교과목에서 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오프라인 참관은 K-스터디 센터에서 이루어져요. K-스터디 센터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수업을 저희가 참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습비와 참관비는 국어원 지침에서도 이제 좀 그 기관에 따라서 이렇게 일정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에 따라서 마련된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주요 일정이니까 같이 한번 잘 확인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 실습을 준비를 다른 과목과 달리 네, 학기 시작 전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8월 마지막 8월 30일 시작하는데 학부에서는 6월 말부터 준비를 해요. 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오늘 8월 21일 토요일에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 동영상 수강 확인 보고서를 제출 예정. 이거 밴드 라이브로 되어 있는 저희 줌으로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줌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를 잘 들으시고 중요한 몇 가지를 물어보는 확인 보고서 과제가 나가요. 첫 주에. 그래서 그거 꼭 잘 제출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강의는 한국교육실습의 2회인데요. 이 시간에 수강 신청 변경 주예요. 근데 보통 실습에 수강 신청 변경하신 분은 거의 없는데 갑자기 사정에 따라서 뭐 취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첫 주에 중요한 것은 과제 1이 나갑니다. 과제 1은 근데 정말 쉬워요. 왜? OT의 내용을 확인했느냐? 그거기 때문에 그냥 보시고 나오면 바로 하셔서 올리시는 게 좋아요. 시간 끌지 마시고. 네. 그래서 확인을 하고요. 2주차는 한국어 수업에 대해서 이해가 있고 3주차 한국어 수업의 단계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3주에 해당하는 9월 15일까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형 1과 2로 선택하셨는데 저희가 유형 2를 선택하신 분들, 해외 계신 학우님들, 해외 계신 우리 선생님들 중에 나는 줌으로 직접 하고 만 그 공지가 나가요. 유형 2인데 나 1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세요 나가는데 그때 반드시 신청해야지만 반영이 가능해요. 저 바빠서 놓쳤어요. 그러면 반영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
이거는 전체가 같이 스케줄링이 되어서 나가는 거라서 정해진 시간까지 변경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혹시 저 유형 1인데 그 실습할 때쯤 해외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저 뭐 9월 말에 해외로 나가게 돼서 줌 실시간이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유형 2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그냥 이제는 줌으로 다 하니까 좀 시간 맞춰서 유형 1로 하시면 좋긴 한데요. 근데 중요한 거 저 유형 1인데 국내 거주자인데 그냥 유형 2로 하고 싶은데요. 그건 안 돼요. 안 된 이유는 국원에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유형 1과 2 공지가 나가니까 네. 공지가 나가니까 잘 보시고 네, 그것에 따라서 네,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이 살짝 끊기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우리 조교 선생님이 수시로 말씀해 주시고 있으니까 제가 감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주차가 한국어 수업의 단계 2 수업을 들으면서 이때 강의한 1의 목표 문형이 배분이 됩니다. 목표 문형이 배분이 된다는 것은 뭐 누구 선생님은 이 문형으로 이제 나중에 수업을 할 거예요 라고 안내가 나가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누구 선생님은 우리 조교 선생님 이윤선 선생님인데 예를 들면 이윤선 선생님은 뭐 은이과 AV 은이과로 수업을 하세요. V 은이과로 수업을 하세요. 라고 안내가 나가고 그리고 네, 이윤 선생님은 뭐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첫 시간에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때 목표 문형과 모의 수업 일정이 나갑니다. 그리고 강의한 양식, 교환 양식이 나가고요. 샘플 강의안도 같이 나가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공지가 나갔을 때 자기의 문형을 확인하고 양식을 열심히 보셔야 돼요. 왜? 이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셔야 하기 때문에 네, 다른 나만의 양식으로 한다? 안 돼요. 반드시 나간 양식으로 해야 되니까 공지되는 거 잘 확인하시고 예를 들어서 은이과가 나갔는데 선생님 저는 은이과 말고 이전에 준비한 게 있었는데요. 그걸로 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받은 걸로만 수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 여기서는 이때 4주에는 목표 문형이 나가면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이제 써야지가 아니라 V 은이과가 목표 문형이 나갔으면 이거는 언제 사용하는 거지? 문법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지? 세종 한국어나 아니면 다른 그 교재에서는 V 은이과가 어디에서 나와 있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것을 하셔야지 그냥 쓰기 시작하면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목표 문형을 받으시면 모의 수업 일정이 나가시면 그 모의 수업 일정에 다른 일정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을 시작하시고 목표 문형을 받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일단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시면서 6주차에 강의안 작성법 수업이 있습니다. 강의안 작성법 수업을 들으신 후에 강의안을 작성하셔야 네, 바른 강의안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드디어 과제 2, 강의안을 작성하세요 라고 과제가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과제가 주어지면 그 강의안을 약 선생님들이 3주 정도 쓸 시간을 받으세요. 3주간 열심히 강의안을 쓰시면 되겠고요. 강의안을 쓰시면 저희 그 각반 지도교수, 운영 교수님들이 피드백을 또 다 드려요. 그래서 피드백을 다 드리고, 네, 그 피드백을 선생님들의 과제 방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피드백을 반영해서 한 번 더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주차 수업 들으시고 실습은 중간고사가 없어요. 중간고사가 과제로 대체가 됩니다. 여러분이 작성하는 강의안 첫 번째가 중간고사 시험 점수로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벽하고 뭐 완벽까지는 아니고 완성된 강의안을 쓰셔야 되겠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뭐 간혹
너무 바빠서 선생님들 수업시에 다 배우셨죠? 도입, 제시, 연습, 활용, 마무리. 이 단계가 다 있는 완성된 강연을 내야 되는데 뭐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일이 바빠서 도입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빵점이에요. 시험이니까 백지를 낸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빵점이 나가요. 네. 에이, 과제인데 설마. 진짜로 빵점이 나가요. 네, 과제 시험을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왕선된 거를 내셔야 돼요. 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9주, 10주, 11주는 강의 참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초급 수업 3시간, 중급 수업 3시간, 고급 수업 3시간 수업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9주, 10주, 11주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업 시간이 조금 길어요. 왜냐? 초급 수업 50분짜리 3개를 보실 거예요. 이거는 국어원 지침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과목 보통 1시간 반 정도 쭉 강의를 보는데 선생님들 이제 9, 10, 11은 50분짜리 3개를 보실 거고 3개를 보시면서 참관 록이 있어요. 보신 수업에 대해서 자기 소감을 쓰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쓰는 과제가 강의 참관 3, 네, 3일 때 나갑니다. 네. 이게 강의 참관 3 고급 수업을 볼 때 이제 과제가 나가요. 네. 그래서 잠시만요. 아이고, 과제 3이 빠져 있는데 죄송합니다. 참관록을 쓰는 과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총 9장을 쓰셔야 되는데, 네. 그 내용에 어떤 정해진 것은 없고, 선생님들이 여기 초급 수업을 본 느낌, 중급 수업을 본 느낌, 고급 수업을 본 느낌, 내가 알게 된 것, 그것으로 참관록을 쓰시면 되고, 또 참관록 양식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네, 쓰시면 되겠습니다. K-스터디 센터에서 참관하신 분들은 네, 요 수업에 대한 참관록을 쓰시는 게 아니고 K-스터디 센터에서 보신 수업에 대한 참관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주에는요, 이제 드디어 기말 시험 공지가 나가요. 이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안 작성을 해서 올렸잖아요. 3주 동안. 교수님들이 2주 동안 열심히 피드백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30명 정도를 피드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하루에 2분 정도 열심히 이렇게 하셔가지고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첫 번째 낸 것을 수정을 하셔야 되죠. 네, 새로운 걸 쓰라는 게 아니고 피드백을 반영한 수정본이 강의안 2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낸 것을 피드백을 반영해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유형 2, 해외에 계신 동영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실습 준비 보고서라는 것을 같이 내게 되어 있어요. 유형 2가 아니신 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유형 2 선생님들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정하실 때는 지도교수의 피드백을 과제만 확인한 후에 피드백을 반영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뭐 교수님 피드백을 보긴 했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보다 내가 처음 생각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점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반영하셔야 돼요. 네. 내 생각이 내가 맞는 것 같아 그 주장하시면 안 돼요. 네. 왜냐, 이 실습은 인턴처럼 하시는 거고 또 우리 지도 교수님들, 운영 교수님들 다 그 15년 이상 현장에서 한국 교육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드백 반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 바꾸세요라고 피드백이 갔으면 바꾸시면 됩니다. 네, 그게 마음이 편해요. 네. 자, 그리고 12주차의 한국어술 운영 기술은 선생님들이 90, 11, 요 수업 보신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해설을 해드려요. 각각 수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런 수업이 있고, 네, 그 다음에 13주차가 있고요. 이제 13주차와 14주차에 모의 수업이 이제 실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이 작성한 강의안을 가지고 모의 수업을 할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거 있죠? 1차와 2차 두 주에 걸쳐서 합니다. 줌 온라인 실시간 비대면 모의 수업이 있는데 13주차 토요일 11월 27일에 하실 수도 있고 12월 4일에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언제 저희가 공지가 된다고 그랬죠? 네, 앞에 4주차에 여기
4주차니까 추석 때 추석이 끝나면 선생님들의 일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이거는 맞추셔야 돼요. 면접 보는 사람이 회사에 전화해서 면접 보는 날 바꿔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정해진 날짜에 오셔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7개 반이면 30명씩 하면 총 210명의 수강생 분들이 계세요. 사실 이제 뭐 반마다 조금 달라서 약 200명 정도의 우리 수강생 분들이 계신데 그것들을 저희가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은. 그래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정해서 나갈 텐데 그 시간은 반드시 맞춰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으로 진행하시는 해외 거주 학우님들, 유형 1로 바꾸지 않으신 분들은 14주차 일요일 12월 5일까지는 반드시 뭐 USB라든지 파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것은 이제 예전에는 USB로 다 받았었는데 우편으로 받았거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뭐 구글 드라이브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유형 2 학우님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그 유형 2 학우님들이 계신 방에 상세히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 기말고사는 없습니다. 기말고사는 없지만 기말고사 뭘로 되냐면 모의 수업으로 대체가 됩니다. 즉 모의 수업은 과제 4로 과제형 과제로 나가지만 시험 점수로 저희가 합산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도 빵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 수업했는데요. 수업을 잘못하면 시험을 틀린 거랑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빵점도 나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에이 실습했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의 수업을 이제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안내한 대로. 그랬을 경우에는 빵점도 나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준비해서 잘 하시면 좋은 점수가 또 나가요. 네, 그래서 모의 수업으로 기말고사 대체된다는 거. 그래서 페이퍼 시험, 온라인으로 선택하고 이런 시험은 실습은 없습니다. 다 과제 합산으로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일정 중요한 거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제출 마감일을 엄수하셔야 돼요. 이거 왜 흔들릴까요? 중요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전에는 학교에 이제 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할 때는 그 큰 강의실에서 그때도 한 이제 80명씩 막 오시거든요. 다 같이 따라 읽었어요. 하나, 둘, 셋 하면 따라 읽고 그랬는데 자, 미제출 과제가 있으면 모의 수업에 참여 불가합니다. 그럼 에이 선생님 과제하다 보면 하루 지각할 수 있지 왜 그러세요? 자, 한국교육실 과목은 제가 인턴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인턴 회사 뭐 생활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결근하면 평가 점수 어떻게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과제 1, OT 보고서 이거 너무 쉬워요. 이거를 미제출하거나 지각한다. 이거는 태도 점수에서 굉장히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되고 과제 2, 강의안 작성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이거를 놓친다? 안 큰일 나죠. 과제 3, 참관록 수업 보시고 그대로 쓰시면 돼요. 뭐 수업에 이런 점이 좋았다. 이런 걸 배웠다. 어려운 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미제출하거나 지각 안 돼요. 지각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모의 수업에 못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아주 가끔 뭐 그때 이제 불참했다. 다른 수업은 뭐 그 증빙서류에서 유고결석원 내가지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면접에 불참을 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파견교원 같은 거 가는데 최종 면접에 안 가시면 최종 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의 수업을 안 하시면 F가 나갑니다.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모의 수업에 불참하면 F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구제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네. 모의 수업 그 11월 마지막 주와 12월 첫째 주 해당하는 자기 일정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되고 유형 2 선생님들은 동영상 안 내시면 F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각 제출 A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뭐 실습 과목은 안 돼요. 네. 에이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안 하던데 아니요. 실습 과목은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OT 들을 때는 이제 선생님 다들 그렇지 끄덕끄덕 하시는데 당장 과제 1 일요일에
우리 튜터 선생님들이 많은 문자를 받기 시작합니다. 어머, 어떻게 해요, 튜터 선생님? 그거 안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네, 안 되기 때문에 지각 제출 절대 불허한다라는 거 꼭 실습은 기억하시고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얘도 흔들리고 얘도 흔들리죠. 그만큼 중요해서 흔들린다는 거. 자, 주요 평가 항목을 보여드릴게요. 과제 1은 5%예요. 5%, 네, 만점에 5점이란 얘기죠. 10문제인데, 네. 그래서, 근데 이것도 틀리면 속상한 거잖아요. 이거는 마치 이제, 그 구구단 틀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들이 다 교수님 누구예요? 뭐, 강의하는 몰래요? 이런 거 확인하는 거라서 틀리지 마시고요. 자, 과제의 30점이나 해당되죠? 이거를 0점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5점, 15점, 50점 만점을 받아도 70점이죠? 그러면 성적이 뭐가 나갈까요? 70점이면 C가 당연히 나가겠죠? 그래서 이거 열심히 잘 쓰셔야 되고 과제 3, 이거는 선생님들 진짜 점수 저희가 거의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네, 그냥 뭐 한 줄 쓰고 이런 거 아니라 수업을 보면 또 쓸 말들이 또 생겨요. 그래서 보통 한 페이지 정도 쓰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채워주시면 거의 점수를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네, 총 9개 15점 합산 드리고 보시면 이거 50점 굉장히 크죠. 50점은요. 0점부터 50점까지 있을 수 있어요. 모의 수업을 정말 나는 저희가 보기에 은희과를 하라고 했는데 은희과가 아닌 어설을 수업을 준비해서 하셨다? 점수 못 드립니다. 아니 선생님 그 수업했잖아. 아니 잘못 수업했으니까. 그럼 0점. 그리고 뭐 수업에 뭐 저희가 이제 지침대로 안내로 수업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는데 전혀 그거와 다르게 해요. 그러면 10점도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5점 받고 15점, 20점 받았죠? 근데 강의는 너무 잘 써서 30점을 받았는데 여기서 10점 받아요? 60이죠. 뭐가 나갈까요? D가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다 했는데 왜 D를 줘요? 시험으로 저희가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근데 물론 열심히 하신 분들은 A뿔도 받고 A도 받고 잘 받으세요. 그래서 다 모든 과정에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별로 모의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자, 우리 유형별 모의 수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한 2는요, 강의안의 1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수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강의안 2의 피드백은 유형 1과 유형 1이 조금 달라요. 자, 일단 유형 1에 해당하시는 국내 거주 선생님들, 지정된 일시 11월 27일이나 12월 3일에 줌으로 시작을 합니다. 실습 때 뭘 준비하시면 되냐면 일단 강연 일부를 준비는 하시는데 네, 저거 연습지와 활용지를 포함을 하셔서 일단 준비를 하시고 이건 일단 준비만 하시면 되고요. 저희 평가하시는 교수님들한테는 사실 이제 파일로 강연 2가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일날 요 제출하는 건 아니고요. 학습자 배포용 자료를 필요한 경우 준비를 하시면 되지만 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종이 페이퍼를 준비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줄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이 부분은 네, 다시 중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동영상으로 실습하신 분들은 강의한 인쇄본이랑 50분 수업 동영상 파일인데 이게 저희가 우편으로 받을 수 없을 때는 그냥 파일로 네,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도 50분 수업 동영상도 USB로 이제 사실은 받아야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사태에서는 좀 다시 추후 자세한 안내를 드릴 거예요. 유형 2의 반, 4반과 네, 그다음 다른 반 그 케이스터디 센터 신청하신 몇 분 그 반에는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해하시는 거. 자, 그러면 강의안이랑 모의 수업에서 어떤 기준 평가를 하냐? 첫 번째는 이거예요. 목표 문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부의은이과로 수업을 하세요라고 했는데 부의은이과에 대해서 부의은이과는 먹으니까 받침이 있을 때는 은이과, 받침이 없을 때 가니까, 없을 때는 니까 이것만 계속 말하고 끝나요. 그건 한국 수업이 아니죠. 그건 그 수업은 실패. 네. 그 목표 문형이 언제 쓰이고 어떻게 쓰이고 네. 어떻게 연습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수업 방법. 교사가
전 지금 일방적인 수업을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랑 상호작용은 지금 못하잖아요. 강의식 수업이잖아요. 한국어 수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교사 말.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목표 운영들은 대부분 초급에 해당하는 건데 교사 말이 막 고급 수준, 네, 고급 수준으로 학생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한다? 그럼 그것도 X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사의 태도도 봅니다. 학생들과 이제 그 눈 마주침은 하는지. 근데 사실 이게 카메라 응시여서 이 부분 좀 어려운데 어떤 교사의 성향이나 어떤 뭐 교사의 태도나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모의 수업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들 그 수업 시간이나 다른 곳에서 일반적인 한국어 교육 수업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대로 맞춰서 수업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 문헌은 여러분들 세종한국어 1권부터 4권을 보시면 돼요. 이거는 누리세종학당에 가입하시면 무료로 전자책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종학당 홈페이지에 이제 가시면 회원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 가시면 세종한국어 말고도 여러 교재를 이용 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누리세종학당 들어가셔가지고 세종한국어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책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의니까 목표 문형을 받았다. 그러면 세종한국어에서 이게 어디에 나와 있지를 찾는 거예요. 찾으면 교재 대화문이나 이런 걸 보면 아, 학생 말 수준은 이 정도로 해야 되는구나 정도를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한국어 교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1권과 2권이 있는데 혹시 뭐 이것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함께 보셔도 네,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목표 문형 나갈 때 예시 대화문도 같이 보여드려요. 예시 대화문을 보시고 학습자의 수준 같은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공부하실 때 필요한 것들, 이거는 뭐 그 수업 시간에 많이 나오는 거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2나 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과 표현, 초급, 중급 뭐 등등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너무 좋은 게 요거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수 학습 센터에 가시면 문법 표현과 어휘 검색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잠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이 인터넷 페이지 보이시나요? 교수학습센터 보이시면 끄덕끄덕 한번 해주세요. 안 보이나? PPT만 보이나요? 네. 그러면 네. 이제 보이시죠? 자, 나 이 페이지를 처음 본다 하시는 분은 반성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 1학기 들어올 때부터 저희가 막 설명을 드려요. 여기서 공부를 하셔라. 그래서 나 좀 처음 봤다 하면 좀 반성하시고 오늘부터 열심히 보시면 자, 여기에 문법 표현 내용 검색 아까 제가 니까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검색을 해야 되죠. 네. 자, 니까. 자, 여기 나오죠? 니까는 은이과의 이형태입니다. 네, 한번 눌러보죠. 자, 그럼 여기에 의미와 용법이 나와요. 네. 그리고 예문도 나와요. 날씨가 좋으니까 등산을 갑시다. 이번 주는 바쁘니까 다음 주에 만나요. 예문도 나오고, 뭐, 도입은 어떻게 하세요? 받침이 있을 때 없을 때,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정리가 다 잘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요 교수학습센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고 교재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왜 이래? 잠깐 멈췄네요. 왜 이럴까요? 어휘 내용 검색을 하는 이유는
자, 내가 이게 초급 어인지 고급 어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뭘 하나 검색해 볼까요? 네, 기준이라는 말을 검색해 볼게요. 자, 보세요. 기준, 중급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 기준이란 말은 여러분이 받은 목표 문형을 가르칠 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초급 학습자 대상 아니기 때문에, 어휘가 아니기 때문에 교사 말에서도 여러분 이것을 기준으로 날씨를 기준으로 더워요, 추워요,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 못 알아들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초급인지 중급인지 고급인지 여기서 다 나와요. 그래서 쓰신 다음에 혹시 이거 학생들한테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단어들은 여기서 찾아보시면 그 급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사만 쓰실 때 네, 이것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사실 이거는 온라인 연수 이런 데 보면 자료 나눔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시간 되실 때 공부할 때 좋으니까 네, 한번 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PPT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책들 이제 보셔도 좋고, 사실 이거 하나만 탐독하셔도 잘 하실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한국교육 실습 수강시 숙지사항 중요한 거는요. 네, 온라인 강의 열심히 빼먹지 말고 하시고, 강의 작성할 때 여러 번 반복해 말씀드리는데, 피드백 내용 반영해서 반드시, 이거요. 반드시 수정한 걸로 수업하셔야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야, 나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그 생각은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00% 틀리기 때문에, 네. 피드백이 들어간 부분은 수정을 하셔야 돼요. 아니야, 교수님이 그래도 나름대로 내 생각을 말하는 걸 좋아할지도 몰라. 안 좋아해요. 네. 피드백 드린 거는 피드백대로 반드시 반영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안 작성할 때 이제 검은색 신명적으로 깔끔하게 해주시고, 네. 그리고 마지막 강의안 2를 제출하실 때는요, 이제 피드백 받은 거니까 피드백 내용은 다 그 메모로 저희가 드릴 거예요. 메모 다 지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된 파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거 이제 과제 제출 마감일 엄수하라는 거, 이럴 수 있어요. 저희가 특히 광의한 1 같은 거 선생님들이 작성해서 언제까지 내라고 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마감일을 넘겨서 저 10초 지나서 10초가 지나면 일단 과제방이 닫히죠. 못 내니까 튜터한테 메일을 보내요. 튜터 선생님한테. 그럼 튜터 선생님이 메일을 전달해줘요. 그러면 교수님은 이거는 안 돼. 피드백 못 받아요. 피드백 못 받은 거 플러스 과제 제출 못했죠? F예요. 그러니까 마감이 지나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마감일 네,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마감일이 보통 일요일 밤 11시 59분 59초잖아요. 그때 하지 마시고 하루 전에 네, 토요일에 이렇게 딱 올려주시면 무슨 트래픽이 걸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려고 했는데 인터넷이 다운돼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네, 어렵겠지만 일요일이 마감일이면 금요일이나 토요일에는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네, 그래야 이제 서로 불편한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니까 꼭 지켜주실 것을 네, 다시 당부 말씀드릴게요. 자, 과제 제출할 때는요, 네, 첨부 파일로만 제출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지난 학기엔 그런 분들 없었는데 아주 예전에 교수님 제가 지금 파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긁어서 거기 올렸습니다. 그거 안 돼요. 네, 그런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파일 제목 형식을 공지를 드릴 거예요. 어떻게 내라. 그러면 이제 성명 쓰시고 학번 쓰시고 과제 1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파일 이름을 어떻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거 꼭 맞게 해주시고 모든 과제는 양식에 맞게 구성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양식을 이렇게 워드 양식, 그 다음에 한글 양식 두 가지 버전을 드리는데 저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10포인트로 작성하라고 했는데
제 눈에는 12포인트가 예뻐 보여서 12포인트로 할게요. 그런 거 안 돼요. 네. 10포인트로 작성해라 했으면 10포인트로 하셔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양식에 맞게, 네, 하셔야 되겠습니다. 참관 일지도 미리 막 써가지고, 막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올리시지 마시고, 참관 일지도 올려드려, 양식을. 그거 내려받아서 거기에 기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기타 유의사항. 실습은 공지사항 자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저희 그래서 튜터 선생님들이 다른 과목과 다르게 이거는 공지도 자주 올리고, 핸드폰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문자 메시지도 드려요. 근데 그래서 가끔은 또 어떤 분들은, 문자 좀 그만 주세요. 라고 답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럼 저희는 상처받아요. 그래서 혹시 문자가 여러 번 오고 뭐 쪽지가 많이 오더라도, 왜냐면 또 이제 여러 번 알림을 안 드리면 아니 알림도 이렇게 잘 안 주시면 왜 그러세요? 이런 분들이 또 간혹 계셔서 공지사항 꼭 잘 확인해 주시고 과제 제출 일정 잘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계신 분들은 가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저희가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착각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국보다 시간이 느린 곳은 뭐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한국은 벌써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시간의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 한국보다 시간이 좀 느린 곳은 꼭 이거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선생님들 그 실습 교과목 추천 선생님은요. 이제 간혹 이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데 일단 한국어 학부의 그 튜터 선생님들은 한국어 교육 현장 다 종사자세요. 그러니까 그 뭐 아르바이트로 강사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네, 그 전업으로 한국어 강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는 뭐 전화나 이런 게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그 뭐 게시판 같은 글을 올렸는데 왜 답이 늦냐라고 간혹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오전 10시에 올리고 왜 2시까지 답이 없냐? 그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한 24시간 하루 정도는 꼭 기다려 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래서 쪽지나 메일로 연락을 좀 취해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 네, 회신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답변이 늦을 수 있어요. 월요일에 확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우리 튜터 선생님들을 그냥 아니 뭐 그냥 뭐 행정 조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어학부에 특히 실습 튜터 선생님들은 여러분의 예비교원의 역할을 도와주시는 선배 한국어 교사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잘 오실 거예요. 그런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개강 이후에는 자기 정보가 맞는지, 뭐, 쪽지는 저희가 그 어차피 LMS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맞는데, 간혹 메일이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 정보에 이 메일이 안 쓰는 메일을 그냥 올려놓은 게 아닌지 확인해 주시고, 전화나 휴대전화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저희가 연락을 드렸을 때 받을 수 있으니까. 해외에 거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 070 번호가 혹시 있으신 분들은 이게 문자를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안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과 12월 4일, 네, 2주에 걸쳐서 하고요. 자, 시간대 보시면 5명씩 팀이 됩니다. 5명. 경우에 따라서 뭐 4명이나 6명일 수도 있는데, 기본은 5명이에요. 그래서 9시 반부터 12시, 1시에서 3시 반, 3시 50분에서 6시 20분. 네, 이런 식으로 5명씩 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각 반에서 줌을 통해서 하니까요. 우리 실생분들은 그럼 나는 9시 반에 들어가야지가 아니고 9시 20분에는 다 입장을 해서 대기하시고 9시에는 전체 그 요 1팀 전체 OT가 또 진행이 돼요. 그래야 또 숙지를 하실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분들 네. 부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제 그 줌 활용법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그래도 네, 줌 활용 기법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처음 했을 때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줌에 뭐 이렇게 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셔가지고 화면 공유 어떻게 해요? 막 물어보시고 그러신 분들이 계셨었는데 이제 저희 여기 유튜브 이거는 그냥 대표적인 거고 유튜브에 이제 줌으로 검색하면 거의 뭐 5천만 개 정도 막 영상이 뜨잖아요. 네, 셀 수 없이. 그래서 줌 활용법 한 번씩 꼭 보시고 관련된 이제 질문 하나 올라와서 이건 대답하고 할게요. 1시간 반 동안 5명이 돌아가면 수업하나요? 맞습니다. 5분이 1명이 선생님, 4명이 학생 역할을 하면서 자기 수업 끝나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은 같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줌 활용기법 숙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지 선생님 질문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실시간 수업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카페에서 와이파이로 들어오신 분들이 간혹 계셨어요. 그러면 끊겨서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유선 연결, 네, 랜을 사용해서 할 것을 권장드리고요. 와이파이를 쓰신다. 와이파이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핸드폰 참여 이런 거 절대 불가능하고요. 마이크랑 카메라 그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강의를 듣는 입장이니까 카메라 잠깐 꺼놓는다든지 가능하지만 이때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 카메라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노트북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내장 카메라 마이크가 있으니까 큰 무리 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진행되니까 지각 입장 안 돼요. 네. 뭐 차가 막혀서 늦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온라인인데. 지각 입장 안 되고요. 입장을 못했다 하면 결석으로 칩니다. 9시 30분인데 제가 사정이 있어 10시에 들어옵니다. 그거 안 돼요. 네. 수업을 시작한 상태에서 그 수업을 방해하면서 들어온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네. 네, 그런 거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시간 공지에 맞게 들어와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모의 수업 평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선생님들은 50분 수업을 준비해요. 네, 왜? 강의 50분짜리로 짜니까. 근데 실제 수업 시간은요. 20분 정도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 거 지금도 말씀드리고 OT 때도 그 당일 OT 때 말씀드리겠지만 50분 수업을 20분으로 줄여라 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줄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그대로 50분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 지도 교수님들이 네, 선생님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라고 멘트를 하실 거예요. 그럼 아마도 도입하시고 제시하시고 연습 정도 하실 때가 와요. 네, 그 다음에 그대로 그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분 수업 그대로 진행하시고 원래는 외국인 초보 학습자 3, 4인을 대상으로 면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원칙인데 온라인 수업일 때는 외국 학생들 섭외가 좀 어려워서 여러분 한 팀에서 돌아가면서 학생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 수업하실 때 네 분은 외국인 학생 역할을 하시면 돼요. 일부러 이름을 외국에 바꿀 필요는 없고요. 줌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자기 본명 이렇게 써놓으면 그 이름 불러주시면서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카메라 꺼놓은 사람은 저예요. 교수님들은 카메라를 꺼요. 여러분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네, 카메라를 끄고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이때는 이제 그 한 분이 마지막 팀에 한 분이 안 계신데 네 분이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한 분이 수업을 하시고 세 분은 학생 역할을 한 거. 여기 보시면 PPT를 사용해서 보여주고 이 화면은 필요한 경우 판서를 위해서 열어놓은 거예요. 창 두 개를 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명당 수업 시연 시간은 20분 정도고요. 그렇게 5분 다 수업이 끝나면 평가자, 지도 교수님이 한 분당 10분 정도로 피드백을 드려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진행을 하고요. 수업을 하지 않는 분들은 학생 역할을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5명 한 팀은 약 2시간 반 소요가 되고 2시간 반 동안은 5분은 다 적극적으로
교사로서 참여하시고 학생으로서도 충분히 참여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수업이니까 몰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5명이 한 팀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줌을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어떻게 하느냐? 자, 선생님들이 자, 일단 이제 뭐 이건 다 아실 텐데 화면 공유를 하실 때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쇼로 제가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슬라이드 쇼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PPT에. 근데 기본이 요 맨 위에 발표자가 진행이라는 가장 위에가 있는데 그 아래 거가 있어요. 웹 형식으로 진행. 그거를 딱 클릭해 주시면 네, 요 화면을 좀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끔 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슬라이드 쇼 설정에서 웹 형식으로 진행을 눌러주시면 그렇게 PPT 설정을 해주시면 판서 창도 같이 열 수 있어서 그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일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는 이제 사실 뭐 PPT 만드는 거라서 이제 뭐 요거까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파일, 새로 만들기, 새 프레젠테이션 누르시면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고 자, 파인서를 위해서 크기를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여기에는 여러분이 받은 목표 문형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여기에 판서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판서가 필수는 아니에요. 판서의 내용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뭐 판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수업도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 준비한 화면 하나, 판서할 화면 하나, 두 가지를 열어서 화면 공유를 하시면 돼요. PPT 공유가 아닌 두 PPT를 연 다음에 그 창을 대충 비슷하게 맞춰 주셔서 화면 공유를 하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 수업 진행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교사가 칠판에 판서를 하면 되지만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A4를 준비해서 뭐 카메라에 이렇게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어때요? 보기 안 좋죠? 네, 보기 안 좋아요. 뭐 일단 제가 글씨를 못 쓰기도 했지만 이런 거 안 돼요. 그래서 온라인 모든 온라인 수업은요. 이런 미리 문장이나 단어들 미리 준비해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뭐 가끔 뭐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 판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네, 그 경우를 위해서 켜는 거지. 네, 이 내용을 내가 이렇게 뭐 판서 해가면서 수업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미리 다 네, 해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요 줌을 활용한 그 수업 진행 방식은 중간에 또 저희가 그 강의 자료실에 아마 영상이 또 올라갈 거예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네, 강의 자료 여러 번 영상이 올라가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한 5분 정도 잠깐 쉬시고요. 케이스 스터디 참관을 신청하신 분들만, 네, 여기 계신 분들만 이제 조금 제가 한 5분 정도 설명 더 드릴 텐데, 설명을 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참관 신청이 아니신 분들은 뭐 5분 정도 뭐 쉬시면 되겠습니다. 자, 케이스 스터디 실시간 온라인 한국어 수업 참관 신청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돈도 뭐 그 좀 거금이지만 돈도 지불하셨을 거고. 자, 그래서 이 참관은 뭐 아까 나온 건데 2021년부터 현장 참관 9시간이 필수가 돼서 저희가 2022학기에 사이버에 대해 K 스터디 센터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해요. 실시간으로 저녁에. 그래서 그 온라인 수업에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자, 뭐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 신청했고 참관하신 분 중에 K-스터디 센터를 이제 그 신청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가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는 상처받아요. 네. 분명히 거기에 K-스터디 센터 온라인 수업 참관 이렇게 써놨는데 그 잘 안 읽어보신 거잖아요. 저희가 힘들게 다 하셨는데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은 뭐 따로 또 연락을 해주시면 살펴보겠지만 꼭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케이스 스터디 참관 신청하신 분들은 온라인 수업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아마 그것을 보고 싶어서 신청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참관비를 개별을 납부하셨을 텐데, 네. 그래서 개별 참관 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참관이 종료되면 각종 서류들이 있어요. 그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이 약 20명 조금 안 되셔가지고 4팀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추석 후부터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팀, 그 다음 주가 두 번째 팀, 세 번째 팀, 네 번째 팀이 있습니다. 시간은 화요일 저녁 7시에서 10시. 물론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 목요일, 토요일. 요거는 K-스터디 센터의 수업 시간이에요. 네. K-스터디 센터의 수업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녹화 강의가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그 수업을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관도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여러분의 참관 태도를 봐요. 어떤 거냐? 7시에 수업 시작하는데 회사일 때문에 8시에 왔어요. 그거 안 돼요. 그 왜 안 되냐면 1시간 수업을 못 봤잖아요. 그럼 수업 참관 1시간을 못 한 거잖아요. 국어원 지침에 그게 그 적용이 안 돼요. 8시간만 참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시간 준수하셔야 되고 참관 시 태도 수업을 보다가 궁금해서 갑자기 마이크 켜고 그런데 선생님 큰일 납니다. 실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참관이라는 것은 오프라인 참관에서도 기관 가서도 맨 뒤에 이렇게 조용히 있는 거예요. 네, 그 수업을 네, 조용히 보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마이크를 켜거나 들어가서 이제 막 물어보고 싶다거나 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참관이 그 9시에 끝나면 참관을 선택한 그 반의 교수님과 함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관 일지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 동영상 참관 과제가 나가는데 K-스터디 센터를 선택하신 분들은 온라인 수업 동영상 참관에 대한 그 참관록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K-스터디 센터 그 수업 참관록을 쓰시면 담당 교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유의사항은요, 국립고원 지침에 따라 9시간 하고요. 가끔 물어보시죠. 그럼 토요일에 그냥 9시간 쭉 하면 안 돼요? 국어원이 이렇게 놨어요. 하루 최대 4시간 하지 마세요. 4시간까지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일, 3번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시간씩 3일 하고요. 그 다음 요거. K설 센터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 수업을 위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 교육 시간에 참관을 하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참석해서 네,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꼭 절대 엄수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참관 때는 저희가 30분 일찍 오라고 해요. 이제 온라인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수업 시작 5분 전에는 온라인 거기에 들어가서 조용히 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방해하는 행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궁금해도 이제 뭐 마이크를 갑자기 켜고 간다거나 그건 안 됩니다. 색깔이 좀 노란색이 잘 보이진 않네요. 이건 좀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의 특성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K-스터디 센터의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 대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한국어 수업도 있지만 그 한국어 능력 시험의 토픽 점수를 따고 싶어서 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 목적 한국어 수업과 학문 목적의 한국어 수업이 같이 섞여 있는 수업이라서 왜 이 수업은 뭐 이렇게 도입, 제시, 연습 이런 게 아니지? 아닌 경우가 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을 대비하는 수업들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참관하실 때, 물론 이제 케이스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수업은 그냥 저희 온라인 컨텐츠 9시간, 그것도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케이스 센터 수업에서는 좀 여러 가지 수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하나 꼭 5단계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아니라 그 토픽 대비를 하는 수업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K서울 센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좀 선생님도 혹시 궁금한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오늘 이 수업은 이제 그 녹화가 돼서 올라갈 거예요. 네. 우리 이윤서 조교 선생님 아마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 거예요.